우리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짓고 있던 대형 수력발전댐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인근 마을들이 물에 잠기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명피해가 아직 정확하게 집계도 안 되는 거죠. 다만 수백 명이 실종됐다. 네, 베트남 언론에 의하면요. 네. 사상자가 70명이고 실종자가 220명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댐이 총 7개 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개가 본댐이고 5개가 이제 보조댐인데 그중에 하나가 무너진 겁니다. 거기에 무려 5억 ton의 그 물이 방류가 돼서요. 네. 지금 6개 마을이 다 잠겼다고 하니까 지금 구체적인 그 인명피해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0억 톤의 물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있는 상황이죠. 긴급 네. 구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지금 긴급 구호대를 편성해서 당장 이 소방을 비롯한 긴급 구호대를 이 라오스 현지로 급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SK 같은 경우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바로 급파해서 현장을 좀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이고 구조, 헬기, 보트, 구조에 관련된 모든 인력과 물자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건데 50억 톤의 물이라는 건요. 대한민국에 있는 소양강댐의 물의 1.7배에 달하는 물입니다. 네. 그게 전체가 범람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현재 상황 지금까지 들어온 화면 좀 보겠습니다. 붉은 흙탕물에 마을 전체가 잠겨 있습니다. 네. 배로 마을을 빠져나온 주민들이 노약자들을 부축해서 대피하고 있고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붕 위로 올라간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저렇게 좀 위에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때문에. 네. 폭우로 인해서 지난 23일 월요일에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주에 있는 수력발전댐이 범람했습니다. 보조댐 일부가 붕괴됐는데요. 사원도 물에 잠겼습니다. 댐 붕괴로 현재 최소 200여 명이 실종됐고 6,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SK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공사입니까? 이제 수력발전소인데요. 이 라오스 남부의 메콩강에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메콩강에다가 수력발전소를 짓고요. SK건설이 짓고 한국 서부발전인 우리 공기업이죠. 발전소를 운영해서요. 여기서 나온 전기를 이제 라오스와 태국 정부가 사가는 구조인데요. 네. 2013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에 이제 그 상호분전을 시작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네, 6개, 여러 개의 댐들이 이 메콩강 근처에 이렇게 있고 수력 발전을 그렇죠. 위한 댐인데 그 중에 하나 하부 댐 하나의 상부가 무너졌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대별로 보면 근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일단은 댐 일부 유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라오스 당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라오스 당국에서는 현지에 있는 주민들을 대거 대피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을 거고요. SK건설에서 월요일 새벽에 긴급 방류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당시 시간당 이 비가 내리던 비의 양이 시간당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류하는 속도보다 비가 훨씬 더 많이 내렸을 것이고 네. 결국 보조댐 일부에서 물이 넘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마을 중에 12개 마을 중에 7개 마을이 침수가 됐는데요. 댐 인근에 있는 마을뿐만이 아니라 하류 지역에 있던 마을들까지 엄청난 피해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이 내용들을 공지받지 못했던 주민들 피해가 극심한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건 일요일에 이 내용들을 처음 발견한 것인가 아니면 이 이전에 미리 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SK건설이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네. 속된 말로 이것을 또 뭉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보수가 될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네.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 직원들 50여 명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 우리 SK건설 그리고 서부건설 발전소에 대한 우리 인력들은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대사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교민들에 대한 피해도 없다고 하지만 네. 현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 내용에서 댐 건설의 준공이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90% 이상 이미 이 준공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기에 대한 공사 과정 속에서 문제들을 혹시나 숨긴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SK는 댐이 무너진 게 아니고 물이 범람했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피하라고 해서 주변 지역 다 대피를 시켰고요. 근데 오버플로가 된 거죠. 물이 넘치면서 비가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비가 더 많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 보조댐 하나가 넘친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권칠승 의원 자료를 네. 받아봤더니 네. 지난주 금요일에 댐에 이미 거대한 침하가 발견된 걸 SK
건설 쪽은 알고 있었더군요. 네, 이제 한국서부발전이 권칠승 의원실에 보고한 문서인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20일에 댐 중안부에 치마 11m, 11m 정도 되는 치마가 발생했다고 11cm, 해요. 네. 11cm. 네. 근데 그게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냥 지켜만 봤다고 하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3일인 월요일 날 오전에 댐 상단부가 1m 침하된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댐 인근 주민의 대피가 시작이 됐고요. 네. 오후 3시에 이제 소량의 물이 댐을 넘쳐흐르기 시작해서 동시에 이제 댐도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하고 24일 화요일에 댐 붕괴로 이제 물이 자, 그러면 이걸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무너져 내렸는데 언제 대피를 요청한 겁니까? 정확히 댐 인근 주민의 대피가 시작된 거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로 월요일 날. 예, 그때 네. 보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침하된 것만 우선 보여요. 그다음에 네. 붕괴가 시작된 거는 오후 3시 반입니다. 네. 그러면 이틀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늦게 대피시킨 거 아닙니까? 우선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건 이제 20일 날 발견을 했는데 그게 네.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 정도면 보수가 가능하고 네. 크게 문제가 안 될 범위라고 오판을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건설사는요? 예.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비가 와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SK건설은 이거를 이제 범람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네. 이 한국서부발전은 붕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자연재해로 인해서 댐이 이제 물이 범람하고 댐이 붕괴된 것으로 이런 사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명피해도 그렇고, 뭐, 마을 몇 개가 잠겨버렸으니까요. 그렇죠. 다 우리 건설사가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이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 네. 현지 조사가 우선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됐고요. 물론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과연 이거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설계와 시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가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주민들을 대피하는 과정에서 혹시 판단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닌지 미리 더 대피를 지시를 해야 됐던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면 우리 기업 그러니까 SK건설이나 아니면 한국서부발전 다 같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시간 때문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수습해야겠습니다. 네. 자, 사사건건 사진관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의정부의 빌라 4층에서 불이 났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에 창문에 매달린 아버지가 두 아이를 먼저 소방관에게 건네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이를 먼저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표현에 나오는 네. 불길보다 뜨거운 부성애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불길보다 뜨거운 부성애. 근데 저 상황이 되면 어떤 아버지도 다 저렇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아빠는 슈퍼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이가 둘을 데리고 났는데 저는 아이가 셋이어서 만약 저 같은 상황이면은 어떻게 저 셋을 데리고 밖으로 나올까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 네. 조금 더 아버지가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평상시에 체력 관리도 잘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셋이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네. 마치겠습니다. 김백민 교수, 임방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이철희, 오신환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